소리 들리나요? 네. 아, 깜짝아, 깜짝아. 네. 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네, 들리겠죠? 음, 음.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밤에 남편한테 수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기술적 문제로 이름을 해놓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마이크 세팅이 풀려 있어서 잠깐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네. 오늘도 아침 라디오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아, 켜보니까 이거 로고도 안 바뀌어 있고 마이크도 안 나오고 어우 당황스러워라. 어쨌든 네.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는 하셨을까요? 식사는 다들 모두 하셨을까요? 네. 일단 통상적인 아침 인사. 네. 인사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죠. 아유, 또 혼선이 있었네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노능이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시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출근하는 노능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실 노능이 여러분들까지 벌써 평일 중 절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모두 잘 보내고 계실까요? 아, 네. 어제도 이미 말했지만, 네.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3월이 원래 변화무쌍한 날씨의 그건데, 3월이 원래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는 날들이어야 되는데, 그 기상 현상들이 인제서야 나타나는 느낌이죠. 하루는 건조주의보, 하루는 황사주의보, 하루는 폭염주의보, 하루는 한파주의보, 뭐 어느 쪽에 다르라는 건지. 네, 이런 때일수록 모두 건강 조심, 컨디션 관리 조심. 신호도 어제 코피를 간헐적으로 자꾸 나왔었죠, 코피가. 아, 좋지 않아요. 컨디션 저하라기보다는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생기는 건조함, 좀 컸죠. 여러분도 네, 건강 조심, 컨디션 관리 조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는요, 사실 이거는 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얼마 전에 한의원 다녀왔거든요. 한의원 다녀왔을 때 일인데, 네. 여신님도 한의원에 갑니다. 과로나 아니면 단순 물리치료 같은 느낌이면은 침 맞는 게 딱이거든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근데 신호는 침 맞으러 가는 게 딱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들은 이야기였는데, 신호 보고 이렇게 의사분이 맥을 짚잖아요, 한의원은. 근데 신호맥을 이렇게 딱 집어오시더니 몸에 독소가 많다. 그래서 저 잠도 잘 자고 밥도 삼시세끼 잘 먹어요 라고 하니까 누적 피로가 많아서 독소가 많다. 아, 네. 이런 까맣고 미끈한 이상형을 동경하다 못해서 신비오트 그 자체를 몸 안에 키우는 여신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러다 갑자기 스파이더맨 3편의 그 흑화한 스파이더맨처럼 갑자기 막 춤추고 그럴지도 몰라요. 네, 물론 아직은 춤추는 모습을 구현하기엔 멀었기 때문에 신호의 흑화 모습을 보게 된 날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의도치 않게
신호가 조금 딥한 이야기로 전체 진행을 했었죠. 어, 사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네, 시작 의도는 원래 저체대인은 대체로 의식의 흐름이니까요. 네, 항상 저체대인은 의식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진행하는 때는 별로 없는데, 건강과 알러지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째서 거기까지 갔는지, 네, 과정적인 진행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청자로서의 아쉬움, 아니면 뭐 이 업계 전반에 데뷔 준비를 하면서 또 청자로서의 시각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신호를 국회로 네, 인제 신호를 국회로 물론 어제 그냥 다시 보기 안 열 거 생각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한다라고 했는데도 다시 보기를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만약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날라진다고 해도 신호가 마무리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언젠가 누군가 결국 할 이야기다. 그래서 신호가 한 이야기들이 건강한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주제가 되기를. 염소 신호는 사장의 꿈을 꾼다. 뭐 지금으로선 꿈 같은 이야기죠. 뭐 언젠가는 꿈이 아니라 진짜가 될지도요. 그게 언젠진 모르겠지만, 네, 희망사항이지만, 어쨌든 오늘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던 걸 해야 되니까요. 네, 오늘 라디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아침 라디오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의 운세와, 네, 오늘의 토픽부터, 네, 이제 오늘의 순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을 골라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12별자리 중 오늘의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는 두구두구두구 개자리입니다. 수호성인 달이 황소자리 길성들과 부드러운 각을 맺어서 개자리 노농이 분들의 품으로 돌아와 안착을 하는 날입니다. 직관이 가리키는 곳에 황금 열쇠가 놓여있는 운명적인 날, 정서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고요한 빛을 정화하고 증폭시켜주는 은색의 액세서리 혹은 진주 소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별자리는 염소자리. 달이 염소자리와 정면으로 대치를 하는 날이라서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운 날이네요. 차가운 이성으로 쌓아올린 성벽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지칠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이성이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말기. 추천드리는 행운의 아이템은 따뜻한 음료로 속을 데우며 단단한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텀블러 추천드립니다. 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셔보면 어떨까요? 방송 봐주시는 노농의 여러분들 중 오늘의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개자리 그리고 염소자리.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개자리 드디어 와. 그러니까요. 약간 이게 축하드립니다. 이게 약간 팀 해물탕이라고 불리는 그 별자리들의 숙명인 것 같은데, 물고기 자리, 개자리, 물병자리 이 셋이서 이 셋이서 시즌이 있어요. 약간 팀 해물탕은 잘 주는 시즌이 있어서 잘 될 때는 한동안 샥 잘 됐다가 한동안 또 이름을 안 보이다가 이거를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시각. 근데 개자리 분들 오늘은 좋은 의미로 주목을 받았으니까 또 한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신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 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네. 아침 라디오의 중심 핵이죠. 오늘의 토픽 시간 한번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와. 네. 오늘의 토픽 시간. 은흥이 여러분들과 최신 유행 또는 오늘의 뉴스거리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뉴스는요. 어느 외국인 모델분이 국내에서 이런 데를 가면은 진짜 식사빵이다라고 유행했던 리스트가 한번 이렇게 싹 돌았어요. 빵집 리스트가. 보통 한국의 빵집이라 하면은 해외에서는 디저트만 취급하는 빵집, 뭐 파티쉐리, 그리고 식사빵만 취급하는 빵집, 불랑제리, 이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서 식사빵만 이렇게 괜찮은 데를 갖다 골라가지고 리뷰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 빵집 리스트 공유 관련해서 좀 말이 있었는데 논의된 이유는 그거죠. 여기는 한국이다. 왜 먹을 식사빵이 있냐 없냐를 외국인이 판단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주변에 넘치는 게 빵집이다. 뭐 프랜차이즈 빵집만 가도 빵의 종류는 다양하다. 실제로 한국 빵집은 식사빵 같은 특허 분야는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다. 여긴 한국이다. 뭐 이견은 많았는데요. 신호가 오늘 저녁에 유부녀 버튜버는 무슨 요리를 할까를 오늘 전체 주제로 잡았죠. 빵. 신호도 요리 중에 꽤나 많이 하는. 네.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꽤나 가까운 주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동안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영상 중에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에선 이건 빵으로 안 친다. 특히 모 브랜드, 네, 이름은 해외 지역명인데 왜 파는 빵들은 다 뭔가 어중간하냐, 뭐 이런 리액션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신호가 보기에는 현 세계에서 신호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지금은 네. 너무 외국에 와서 자국의 전통을 강요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백스님은 무엇을 드셔오셨는가? 백스님 등판하려나? 네, 어쩌면 뭐 댓글창에서 악플러가 될지도. 신호님의 전공이 연금술인지 요리인지 한번 볼까나? 소금빵은 인기가 많은데 소금빵 맛있죠. 소금빵도 일본에서 만들었댔나? 모찌 도넛 같이 쫀득한 건 대부분 싫어하더라고요. 약간 네, 그런 건 안 좋아하고 오히려 해외에서는 좀 되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빵? 그런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그쵸? 그래서 조금 네, 해외 영상 같은 거를 신호도 굉장히 많은 분이 하는데 그런 걸 보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해외에서도 한국 레시피를 요즘 시도하는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야매스러운 한국 레시피 제조 영상, 뭐 예를 들어서 김치 만들기 그런 걸 보면은 훈수 두고 싶어지는 기분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그냥 신호는요. 네, 김치 만들기. 신호는 김장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부녀의 덕목, 덕목은 아니고 그냥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치도 직접 담궈서 먹고 있는데 확실히 그게 맛있긴 해요. 근데 해외에서 김치 만드는 영상 같은 거 보면 배추를
바르고 시작을 해요. 아이고, 볼 때마다 진짜 훈수 두고 싶은 기분이 어찌나 드는지. 며느리의 삶. 네, 뭐 그렇죠. 네. 훈수를 두고 싶어지는 기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굳이 외국에 와서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훈수를 둘 일인가?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거죠. 뭐 러시아에서는 배추를 구하기 힘들어서 당근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훈수를 두진 않죠. 당근은 김치가 아니야 이러면서. 왜냐면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것이 탄생하게 된 계기 같은 걸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뭐 고로케나 소금빵 같은 걸 먹으면서 아 이건 빵이 아니야 이러고 있는 외국인들 보면은 조금 약간 뭐지 이런 느낌.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약간 아무도 원하지 않은 평가를 왜 내리는 거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는 고사하고 동네 빵집에서도 한국에서는 디저트와 식사빵의 구별이 명확한 곳을 찾기가 꽤 어렵긴 하죠. 일단 한국에서 식사빵을 그것도 뭐 달거나 아니면 토핑이 들어가지 않은 식사 용도로만 쓰는 빵을 먹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긴 해요. 보통 그 한국에서 많이 먹는 식사빵이라고 하면은 식빵! 그쵸, 식빵 시그니처죠. 그 항상 애니에서 이렇게 입에다 한 조각을 물고 달리면서 아 지구구 잘못 읽으면 지옥이야 지옥 그 대사에 빠지지 않는 바로 그 식빵. 네. 베이글. 아 맞아요, 베이글. 최근에 좀 수요가 늘어난 게 그나마 베이글이라고 봐요. 발효빵이기도 하고 버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재료랑 어우러져서 먹기 좋은 빵. 네. 예전에 비하면 좀 수요가 증가를 한 편인 것 같아요. 신호도 베이글 꽤 많이 만들었거든요. 베이글 꽤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에서 유부녀 버튜버는 무슨 요리를 할까가 저첫 방송 주제였죠. 네. 한번 신우가 여태까지 만들어 온 베이글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별건 없어요. 그냥 신우의 사생활적 공개. 네. 식빵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일본이랑 한국에서 추구하는 식빵의 추구미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해요. 네. 약간 한국에서는 식빵하면 식빵이지라고 카테고리에 딱 하나? 아 물론 요즘에는 막 탕종 식빵이니 아니면 뭐 뜯어먹는 식빵이니 여러 개 나오긴 하는데 일본에서 한 번씩 놀라는 게 식빵을 두께별로 판다. 이게 진짜 신기하죠. 네. 솔직히 놀랐습니다. 신기하죠. 물론 신우가 어지간한 식빵 다 먹는데 딱 하나 안 먹는 거. 밤식빵. 용서 못해. 밤식빵이랑 건포도랑 밤 토핑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식사용으로 먹기 이상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꺼려지는 건 아니고 애매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네. 요즘 식스빵이라고 하면은 뭐 식빵이랑 베이글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은 빵 많이 드시나요? 신우는요 일전에 방금도 말했지만 빵 많이 만들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부족해서 발효를 지켜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식사빵들은 대체로 다 발효빵이니까요. 그래서 네 어제도 핫도그랑 햄버거 먹으셨다고요? 아, 빵 많이 드셨네요. 빵돌이 신호도 한 빵순이 하거든요. 네.
빵 맛있죠. 식사를 하기에 요즘 많이 드시기도 하고. 밤식빵의 멋짐을 모르는 신호가 불쌍해. 하지만 건포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건포도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밤도 그렇고 밤 디저트는 되게 잘 먹거든요. 약간 그 이름이 뭐지? 몽블랑 그런 건 되게 좋아요. 근데 밤 자체를 갖다가 그냥 통짜로 식빵에 넣었을 때 그 밤식빵의 식감을 조금 힘들어하는 느낌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시에지아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밤식빵 밤식빵 네. 신호도 어쨌든 빵 많이 먹습니다. 밤식빵은 조금 애매하지만 오독오독 왕밤빵도 못 본 지 꽤 됐네요. 근데 이전에는요. 쌀하고 밀가루로 메뉴에 끼니 선택권이 있었다고 하면은 무조건 고추거두 밀가루였거든요. 신호도. 근데 요즘에는 쌀이 소화가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약간 취향이 뭐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이 아니라 네 진짜 보기만 해도 이가 썩을 것 같은 초콜릿 케이크 좋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적당히 달고 깔끔하고 근데 동시에 맛은 있는 그런 케이크를 그런 디저트류 빵을 찾게 될 때가 빵보다 쌀이 편해지는 시기 한번 빵식에 빠지면 편해서 반찬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되고 맞아요. 약간 시기가 있더라고요. 빵에 빠지는 시기와 밥에 빠지는 시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아세요? 아시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디저트에 대한 칭찬. 안 달아서 맛있네. 안 달아서 맛있네. 이 느낌을 갖다가 가끔씩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빵식에 빠지면 밥 해 먹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쵸 확실히 일단 반찬을 안 해도 되고 빵은 빵 자체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서 그게 되게 편해요. 설거지도 밥은 항상 쌀은 밥풀이 이렇게 붙는 면도 있고 빵이 깔끔하게 먹긴 좋죠. 깔끔하게 먹긴 좋은데 이제 소화의 문제 소화의 문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달걀 채소 고기도 사이에 끼워 먹고 그쵸? 빵은 빵 자체로가 자체적인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접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샌드위치 같이 그게 되게 편한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쌀도 뭐라고 하죠 그거? 밥버거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편의성은 빵의 압승이긴 합니다. 신호도 한동안 좀 샌드위치 굉장히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는. 근데 샌드위치도 샌드위치 나름인 게 신호가 사는 곳은 주변에 서브웨이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근데 물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토핑이랑 소스 선택권이 굉장히 많으니까 물리는 건 아닌데 이제 뭐가 문제려나? 물리는 건 없는데 소화 그 자체만 따졌을 때는 쌀이 된다는 거 요즘에 좀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소화가 잘 되는 걸. 아닌가? 그냥 신호가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건가? 소화 기능이 그냥 떨어진 건가? 달걀 약간 밥은 나이가 신호는 나이가 없답니다. 나이?
그게 뭐죠? 여신님은 나이 같은 게 없어요. 밥도 이것저것 토핑을 곁들여 먹는다라고 하면은 비빔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를 게 없긴 해요. 다를 게 없긴 하죠. 근데 빵 쪽이 주는 다른 재료들을 갖다가 같이 먹는다랑 쌀밥이 주는 다른 재료를 같이 먹는다의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긴 하죠. 네. 설거지 그릇이 생기잖아요. 그죠? 물론 신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식세기를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좀 많아도 상관없기는 한데 신호는 밥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둘 다 해본 입장에서는 빵은 근데 그건 있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밥은 처치곤란이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빵은 남았을 때 처치곤란이 된 적이 좀 있어요. 물론 신호는 디저트 빵도 뭐 많이 만들긴 했는데 휘낭시에나 아니면은 뭐죠 그게 휘낭시에나 뭐 마들렌 쿠키 이런 것도 많이 만들긴 했는데 그쵸 빵가루 뭐 크루통 그렇게 만들면 편하긴 하지만 애매하게 남았을 때 처리가 다소 힘들달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밥은 애매하게 나오면 뭐 볶아 먹든 비벼 먹든 하면 되는데 빵은 애매하게 남았을 때 처리가 조금 비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가게에서 산 빵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게빵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들다 보니까 뭔가 애매해요. 신호가 집에서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게 여러분 장발장이 아니지 레미제라블 보면은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목으로 갖다 기소가 되잖아요. 기소란 말을 쓰는 게 맞나? 어쨌든 거기서 보면 되게 둥그렇고 커다란 빵, 물론 그만한 빵을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한 빵을 만들려면은 오븐이 집채만 해야겠죠.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건 아닌데 보통 흔히 해외에서 식사빵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워도우 그런 거 많이 만들었었죠. 근데 그게 애매하게 남았을 때가 좀 불편해요. 빵이 신호만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애초에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먹었죠. 빠네 파스타 다들 드셔보셨을까요? 빠네 파스타 보면 이렇게 빵을 뚜껑 따듯이 이렇게 쏙 뚜껑을 만들어 넣고 속에를 다 파내고 그 안에다가 파스타를 담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남는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빵 자체가 그릇이 되어주니까. 그런 면에선 좋더라고요. 근데 빵의 그 애매하게 남음의 처리가 다소 애매하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신호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빼놓고서라도 뭐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바게트 같은 거는 남아도 뭐 어떻게든 데펴 먹는다든지 아니면 활용도가 있는데 식사빵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아세요? 베이글이요. 베이글이 생각보다 꽤나 빨리 굳어요. 베이글이 안녕하십니까 여신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베이글은 생각보다 빨리 굳고 이거는 집에서 베이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베이글 그러니까 빵들이 남았을 때 문제점. 베이글은 생각보다 빨리 굳고 바게트는 빨리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식사빵 사워도우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 처치곤란이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재활용해서 먹는다 해도 밀가루 메뉴를 선택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물리거나 아니면 힘든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무슨 쌀 국수주의자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빵 잘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시기를. 네. 토스트 같은 건 의외로 잘 안 해먹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토스트 같은 건 의외로 잘 안 해먹고 그때그때 소모될 수 있는 메뉴를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뭐 있지? 팬케이크라거나 와플이라거나. 최근에 와플 기계가 하나 새로 들어와서 와플도 종종 해먹고 있는데 그렇게 바로바로 밀가루의 케이스에는 바로바로 소모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빵 하니까 요새 편의점 에그머핀 시리즈 잘 나오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원래는 그 맥날에서 파는 모닝 메뉴? 그걸로밖에 못 접해봤는데 편의점 가니까 에그머핀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베이글이나 쿠키류? 그런 것도 편의점 메뉴가 그럴싸해져서 요즘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치아바타, 맞아, 치아바타. 그런 것도 편의점에서 볼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고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빵도 아니고 단백질 고함유 빵. 네. 요즘 아침에 편의점에서 빵 굽는 냄새 나더라고요. 맞아요. 큰 데는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잘 나오지? 편의점이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조금 퀄리티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잘하는 데는 또 일반 빵집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이 변했구만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호 취향의 빵을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디저트 빵류를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에는 초콜릿 같은 것보다는 레몬이나 말차 맛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얘기했었죠. 두쫑쿠의 유행? 근데 이제 그 재고가 많이 남았는지 뭔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카페를 갔는데 그 한동안 유행했던 걸 다 때려 넣은 메뉴가 있더라고요. 컵케이크인데 말차, 두쫑쿠, 딸기, 티라미수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놔서 사장님들도 유행 쫓아가시느라 고생이 많구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여러분은 빵 좋아하시는 분들 좋은 식사하시길. 티라미수 너무 좋아요. 티라미수 맛있죠? 티라미수 진짜 좋아요.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그런 티라미수도 있긴 한데 티라미수도 생각보다 되게 변형을 주기가 좋은 메뉴라서 일반 티라미수는 잘 만들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말차 티라미수도 좋아합니다. 말차 티라미수도 좋아하고 뭐 있지? 그래서 두바이 쫀득 버터떡 티라미수는 안 나오나요? 나오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못 봤습니다. 두바이 쫀득 티라미수까지 봤어요. 두바이 쫀득 티라미수는 봤어요. 진짜 한국인들 메뉴 믹스 잘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가 유행하면은 거기에 바리에이션 메뉴가 항상 이렇게 줄줄이 딸려 나와요. 살찌는 맛. 하지만 너무 맛있죠. 그죠? 비빔밥의 민족. 뭐든지 다 넣고 비벼버린다. 뭐든지 다 바리에이션을 만들게 한다. 아까 신호가 처음에 오늘의 토픽 시작할 때 그 외국인들이 빵 먹어보고 이건 빵이 아니야 이런 얘기했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소금빵은 다 맛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경악했던 게 외국인 분들이 경악을 했던 그 리액션 영상이었는데 소금빵에조차도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뭐 막 커스터드 소금빵, 초코 소금빵, 명란 소금빵, 치즈 소금빵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초코 소금빵은 뭐야? 그 소금빵에 빵 자체를 초코 맛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초코를 사이에다 넣은 건 아니고. 네. 소금빵이 신호도 소금빵 도전해 봤는데 그쵸,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익숙한 느낌. 아, 이건 단짠이라고 한다. 맞아. 외국 분들이 근데 단짠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단짠보다는 조금 그냥 짜면 짜고 달면 단 거지 이런 느낌. 버터 맞아. 신호가 소금빵 만들면서 경악을 했던 게요. 저기는 소금빵 베이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소금빵 베이글 만들면서 경악을 했던 게 버터가 진짜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버터를 안 먹으려고 베이글을 먹는 거였는데 소금빵 베이글을 만드니까 버터가 와 반절이 버터예요. 소금빵 랍스터도 버터에 찍어 먹고 조개도 버터에 찍어 먹는다고요? 그쵸. 서양 요리에서 버터라고 하면 고추장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커피에도 다 먹어요? 아, 버터커피 네, 그건 봤어요. 근데 의외로 버터커피는 그거더라고요. 다이어트식. 의외로. 버터 자체는 그러니까 버터 자체를 정제 버터로 잘 훌륭하게 만들어낸 거면은 그거는 의외로 다이어트 식품이라 그래서 버터 자체만으로는 살이 안 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터랑 딴 걸 섞어 먹었을 때 거기에 딸려오는 효과가 너무 파괴적이어서 그렇다. 네, 뭐 단짠을 논할 때 버터가 빠질 순 없죠. 버터 많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신호는 개인적으로 버터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터라이스라고 아세요? 심야 식당에 나왔던 메뉴인데 밥에다가 버터를 진짜 조금만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밥에다 비벼 먹는 건데 맛있어요. 버터라이스. 버터가 주는 그 맛을 뭐라고 묘사를 해야 되지? 안락함? 약간 버터도 고추장처럼 이렇게 재료를 전체적으로 싹 감싸주는 그런 게 있죠.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밥 한 입 진간장 한 입? 그런 느낌? 약간 버터랑 간장이랑 밥에다 비벼 먹으면 그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풍미를 더한다면 갓소부시 조금. 신호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입니다만 누가 버터 계란 간장밥 네 그런 느낌. 오자마자 험한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다들 버터밥 안 드셔보셨나? 버터밥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버터 양을 최대한 적게 밥의 온기에 녹아가지고 버터가 이렇게 잘 스밀 수 있게 막 버터를 덩어리째로 넣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버터 조금에다가 밥이랑 이제 다른 메뉴랑 섞었을 때 되게 그 케미가 좋아요. 왜 외국인 분들 중에서 고추장을 빵에다 발라 먹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닐까? 원래 덩어리째 넣는 거 아니었냐고요? 덩어리가 맞긴 한데 양을 진짜 조금만 버터의 그 향과 풍미가 느껴질 정도로만 넣고 버터를 한 줌 넣고 밥이랑 비비는 게 아니었냐고요? 어쩐지 맛없더라. 버터 자체로 네 꽤나 강렬한 식재료라서 조금만 넣으면 풍미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빵에 발라 구운 것도 봤다고요? 고추장을 그죠. 외국 분들은 외국 분들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때 그 얘기 했었죠. 맞아요. 버터랑 밥 비율 1대1이 아니었냐고요? 아니에요. 밥 한 그릇에 버터 딱 1티스푼 그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마요네즈도 있네요. 빵에도 넣고 밥에도 먹고 라면에도.
맞아. 마요네즈 라면에 넣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그 어디지? 러시아 맞아. 러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마요네즈 신호는 개인적으로 마요네즈는 조금 느끼해서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닌데 마 밥이 이만큼인데 바다를 쥐똥만큼만 넣으면 되겠나 팍팍 내라. 물론 이저차도 호불호를 타기는 하는데 그때 그 얘기했었죠. 그 딸기 주물럭 이야기하면서 과일청 얘기했었는데 해외 분들은 유자차에 쓰는 그 유자청을 그 자체로 잼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마멀레이드 마냥 빵에다 발라 드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신호가 요리 좋아해서 요리 만화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요리 만화 중에서 작가분이 개인적으로 겪은 썰 같은 거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가장 경악스러웠던 게 그 기숙사 살 때 쌀밥을 밥솥에다 해 드셨대요. 그 전기밥솥. 여기까지 뭐 흔한 이야기죠. 해외에서도 밥솥에다가 쌀밥 해 먹는 케이스 많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혹시 요리왕 비룡으로 초밥을 배웠냐고요? 아니요. 요리왕 비룡으로 밈을 배웠습니다. 미미.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비룡으로는. 흑백 요리사 나가시나 봐. 에이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 있으면 뭐 어떻게든 신호 이름이 홍보가 됐겠지만 아쉽게도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어쨌든 거기서 뭐였더라? 쌀밥에다가 룸메이트가 뭐 쌀밥 훔쳐 먹는 것까진 그러려니 했대요. 근데 쌀밥에다가 배 통조림을 또 서양배 통조림을 얹어 먹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왜 못 먹을 거 있어? 이랬다는 거 보고 그래 얘는 우리랑 시각이 다르지. 그거를 배요. 페어 서양배 아시죠? 이거 인터넷 화면 켜고 한번 볼까요? 서양배 통조림. 여기 있네요. 네, 이런 거 서양배. 그러니까요. 이거를 밥에다 얹어 먹었다고? 이런 느낌. 이 밥? 그니까요. 상상도 못했죠. 우메보시 같은 느낌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간 사실 유사성을 찾자면은 이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황도 통조림 그런 느낌에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밥에다 황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약간 괴식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좀. 정말 서양배 신호는 못 먹어봤습니다만 빵에 잼 발라 먹듯이 밥에 먹는 건가? 어쩌면요? 네. 뭐가 향이 나요? 망고 찹쌀밥. 맞아요. 망고 찹쌀밥. 맞아. 그런 게 있죠. 그 외에 한국인들이 가장 기겁하는 디저트 중에 이게 있죠. 해외 디저트 중에 쌀 푸딩. 라이스 푸딩. 이게 망고 찹쌀밥 한식이냐고요? 아니요. 망고 찹쌀밥 태국식일 거예요. 아마도. 이거 쌀 푸딩은 신호는 아직까지 못 먹어봤는데 맛있나요? 네, 이게 말 그대로 푸딩을 안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근데 쌀을 조금 불려 넣는 그런 식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맛이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아직. 비슷한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을까요? 신호가 푸딩도 진짜 좋아해서 치아씨 푸딩도 먹어보고 뭐 커스터드 뭐 우유 뭐 초콜릿 과일 푸딩 종류 어지간한 건 다 먹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쌀 푸딩만큼은 못 먹어봤어요. 크리미해요. 크리미하겠죠? 쌀을 불려서 넣었는데 그게 디저트라는 게 약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 보면은 근데 너무
밥알갱이가 그대로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서 망고 찹쌀밥은 그런 느낌은 아닌 거거든요. 망고 스티키 라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왜지? 어쨌든 이건 밥이라서 그런 걸까요? 신호가 해외여행 가서 먹었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코코넛 라이스.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바닐라 향이 나는 많이 달지 않은 아주 고운 죽? 약간 단 쌀이라고 하면 잘 예상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코코넛 라이스도 되게 걱정하면서 먹었었는데 막상 먹으니까 약간 그 찰밥 아시죠? 찰밥 같은 느낌. 영양밥? 찰밥? 그런 식감이어서 맛있는데? 하고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건 편견인가? 싶기도 하고. 네, 모두 맛있는 음식 즐기시려면 편견을 너무 많이 가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침부터 먹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신호가 만약에 오늘 아침을 든든하게 안 먹고 왔으면 조금 힘들 뻔했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1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는 노래 듣고 2부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헤비한 디저트를 마구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장이기 때문에 가벼운 솜사탕 같은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키의 델룰루 듣고 2부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키키의 델룰루 듣고 돌아왔습니다. 노래가 되게 가볍고 좋죠. 이 노래가 키키의 4 나올 때 같이 나왔던 노래인데 신우는 굉장히 한동안 중독돼서 들었던 노래이기도 해서 아직도 강력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키키의 델룰루 듣고 돌아왔고요. 오늘의 신화 이야기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시그루드도 베르단디도 북유럽 신화던데 둘의 접점이 있나요? 시그루드랑 베르단디는 각각 그거죠. 시그루드는 이제 그 니벨룽의 반지랑 뭐 다른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그 서사시적 주인공 포지션에 가깝고, 베르단디는 그 노른 새 여신, 운명의 새 여신 중에 한 명이라서 직접적인 접점은 기억나는 게 없네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로 따지자면 포지션의 헤라클레스와 운명의 새 여신 같은 느낌이라서 직접적으로 엮이는 신화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신화가 그렇게 견식이 넓지는 못해서 카테고리적 유사성은 아는데 죄송합니다. 운명의 새 여신이랑 마주치는 구간이 있었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으면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1부에서 저희가 오늘 먹는 이야기, 빵이랑 디저트 이야기 많이 하고 왔죠. 식사빵이냐 디저트냐 아니면 뭐 몸에 좋은 쌀이냐 밀가루냐 사실 무엇을 먹느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신들한테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그 중에서도 지혜와 물의 신 엔키와 대지의 여신 닌후르사그의 이야기입니다. 엔키 신 하면은 되게 똑똑한 이미지가 도드라지죠. 근데 가끔 보면 식탐이 문제예요. 오늘은 그 식탐, 먹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북유럽은 맥주만 잘 만들어도 반절은 가는데 북유럽 신화에서 맥주 이야기 꽤 많이 나오죠. 신들도 먹는 이야기랑 빼놓고 논하기에는 신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신들도 먹는 거에 꽤나 집착을 하기 때문에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신화에서도 죽을 위기가 오면은 일부러 저승사자한테 술상 같은 거 대접해가지고 무르게 만드는 그런 장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네, 오늘 엔키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어느 날 니누르사그 여신이 정성껏 8가지의 귀한 약초를 키워냈습니다. 네. 이건 뭐 빵으로 치면은 천연 발효종을 놓은 최고급 건강 식사빵 같이 되게 귀한 그런 약초였죠. 이건 절대 먹지마라고 니누르사그 여신이 엄명을 내렸는데 우리의 지혜의 신 엔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불효신 모먼트가 있습니다. 니누르사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8가지 약초를 낼름 먹어버렸습니다. 네, 니누르사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 소중한 약초 어딨어? 극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엔키한테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죠. 네 몸에 8군데가 썩어 들어갈 거야. 살벌하죠, 저주의 내용이. 그래서 엔키는 몸 안에 진짜로 독소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턱이 아프고 이빨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네. 몸 안에 이제 제대로 저주가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엔키가 고통에 신음하면서 죽어갈 때쯤에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서 니누르사그를 설득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지혜의 신인데 지혜의 신이 죽으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좀 화 좀 풀어주세요. 결국에 니누르사그는 엔키의 몸에서 독소를 빼줍니다. 근데 그 방법이 기가 막혀요. 네. 엔키의 아픈 8군데 아픈 신체 부위 8군데에서 하나씩 8명의 새로운 신을 태어나게 해서 독소를 배출을 시켜요. 역시 신화는 알 수가 없죠, 전개 방식을. 뭐 예를 들어서 엔키의 턱이 아프다. 그러면 턱을 치료하는 신 닌카시가 태어나는 식으로. 참고로 이 닌카시는 맥주 얘기했는데 나중에 맥주의 여신이 됩니다. 바닥에 연동된 맥주를 수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정도로 마시는 토를. 술 잘 마시는 것도 신의 덕목이죠. 괴로울 땐 역시 맥주인가요? 신우는 술을 잘 안 마십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8명의 신을 태어나게 하는 식으로 신체 8군데의 독을 모두 빼낸 엔키는 깨끗하게 해독이 됐고 8명의 신이 세상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야기는 아주 평화롭고 확실하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엔키가 그 이후에 니누르사그의 정원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하면은 다행히도 절대 안 건드렸습니다. 보통 신화에선 이러고도 건드려가지고 자꾸 후에 화를 입는 이야기가 좀 많은데 다행히도 안 건드리고 끝났습니다. 네, 교훈은 뭘까요? 남이 키워놓은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함부로 탐내지 말자. 그리고 먹지 말자. 독소는 제때제때 빼내자. 네. 신화는 전개 방향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신화도 아까 시작할 때 요즘에 몸에 독소 쌓여가는 것 같아서 약간 신비오트를 안에 키우는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신호도 몸에 있는 독소를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새로운 신이나 여신으로 재창조를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리프베의 신전이 아마 꽉꽉 차다 못해서 만석이 됐겠죠. 좋은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얼마나 이렇게 꽉꽉 찼을까요? 지금 신호 혼자만 해도 이렇게 꽉 차는데 우스갯소리로 네, 시작을 했지만 노능이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일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런 생각으로 네, 다들 마음에 몸에 독소를 하늘을 안고 집을 나서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신호의 아침 라디오가 여러분께 이렇게 해독제 같은 역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수요일 아침이 본격적으로 밝았습니다. 네, 주말이라는 고지가 딱 절반 남았어요. 오늘 하루
완벽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뭐 좀 덜 완성되면 어때요? 그 자체로 담백한 매력이 있는 법입니다. 네,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저녁 10시 네, 신혼의 저녁 방송, 저집 방송이죠. 유부녀 어디 가는 무슨 요리를 할까? 이 주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네. 신호가 직접 만든 빵 사진들도 조금 공개하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취미입니다. 취미라서 네. 여러분들의 최애 요리 같은 것도 네,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재밌고 맛있는 수다 떨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노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드려야죠. 여러분들의 아침 인사 같은 신호의 아침 라디오니까요. 네. 이제 라디오도 끝나가고 모두들 각자 자리에서 귀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수요일이 활기차고 또 풍요롭기를 신호가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할게요. 라!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신호의 오늘 아침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도 가뿐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방송곡으로는 AKB48의 사랑하는 포춘쿠키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전문은 여기서 닫고 우리 모두 저녁에 만나도록 해요. 네. 아쉽다. 하지만 저녁에 우리 또 만날 거니까요. 저녁에 봐요. 네. 저녁에 만나기로 해요. 그럼 see you. 안녕. 벌써 가시는 것이야. 아쉽죠. 신호의 아침 라디오가 항상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되면 아쉽죠. 하지만 저녁에 우리 또 만날 거니까요. 저녁에 봐요. 안녕.